다음 이번 강의 넘어가기 전에 confidence라는 거랑 위에서 얘기했던 function은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function은 organizing principle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적혀 있었죠.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어 본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confidence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정신 세계에 가지고 있는 기저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가설적으로 우리가 최상의 정의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CLT는 이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모든 교수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Notional Functional Syllabus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언어는 본질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저하는 능력에 여기 나와 있는 특히 이 둘은 상당히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grammatical confidence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이 무한한 언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막 이런 그 원리를 따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영어학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discourse, social linguistic, strategic competence라고 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평가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인이라고 합니다. construct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는 언어 능력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한다라고 하는 가설적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인간의 정신현상인 언어 사용 능력을 정의할 수 있다입니다. 어느 거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교사로서 티칭을 할 때 교수적인 원리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강조되어서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 문화적인 부분으로 티칭에 있어서 cultural integrated teaching 형태로 바뀝니다. 디스코스 형태의 이것을 가르치는 형태 초점이 있는 수업이 된다고 하면은 전볼드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 실시되게 됩니다. 전볼드 액티비티는 문장이 논리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 주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섞여 있는 것들을 순서를 제대로 하게 되었을 때 그런 형태의 연습은 디스코스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출제자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답의 통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연습은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고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해놓지 말라는 거입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내가 답을 정해놓고 서랍에 넣어놓은 다음에 유사한 것을 그것을 빨리 꺼내는 순간 오류에 빠집니다. 펠러시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 경계를 하는 거입니다. CLT 중요합니다. CLT는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이지 정해져 있는 메시돌로지와 원칙들, 어떤 절차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는 원칙들 중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CLT는 Beyond merely grammatical elements of the communication into the social, cultural, programmatic features of language. 여기에 강조는 앞에가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법적인 정확성의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특히 문화와 프로그래매틱적인 언어 사용. 이 프로그래매틱 features of language는 항상 결정은, 모든 핵심은 스피치 액트라고 하는 행위를 한다 못한다, 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못한다의 판단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이 문화에 대한 학습의 형태, 활동들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시험에 있어서 뭐를 알아야가 아니라 그냥 나와 있는 것들의 정보를 잘 이해하면 풀리는 거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다음부터 encourage real life communic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al life communication, 말하기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큰 기본 대전제죠. 그렇기 때문에 real life communication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authenticity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authenticity라고 하는 것은 언어 사용입니다. language use가 authentic하다는 거입니다. 이 language use가 authentic하다라고 하는 거의 출발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목적 있는 언어 사용이라는 거예요. 가짜로 practice를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드릴을 하기 위해서, 습관 형성을 위해서. Oh, what are you doing? Oh, I'm drawing a picture. 그림을 안 그리고 있어. 딴짓하고 있는데 Oh, I'm drawing picture.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이번 주 주말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입니다. 뭡니까? 문제 해결이나 혹은 실제 convey information,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교실 상황의 언어 사용은 뭡니까? Real life communication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원칙들 하나하나 나머지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Real life communication 한다는 것은 language use 측면에서 뭐라고 했어요? 언어 사용이 authentic한 language use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communicative outcome이 있는 거겠죠. communicative outcome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CLT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언어 사용의 실제 언어 사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성을 주죠. 어떻게? 과업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업 기반 수업이 탄생하게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자, 제가 원칙들 하나하나 굵직굵직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왜? 굵직굵직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 나오고요. 모든 전국에 있는 사범대에서 배웠고 다루어졌던 것들만 나오는데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것은 내가 너무 진지해서 깊게 더 확대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을 먼저 다집니다. Aim to develop linguistic fluency and not just the accuracy that once consumed its methodological procedure predecessors인데 이전의 교수법에서 완전히 모든 그 관심에 있었던 정확성뿐만 아니라 유창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오디오 링걸 메소드가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정확성뿐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aim to develop linguistic fluency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강조가 linguistic이라고 하는 거에 스트레스가 있지 않고 fluency에 있습니다. 정확한 유창한 언어 사용을 이야기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aim to not just라고 하는 것은 둘 다를 얘기하는 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CLT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 다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큰 대전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뭐가 먼저라는 겁니까? 유창성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 A박스에서 던질 만한 내용을 그냥 생각만 하에 두시면 됩니다. 제 설명을 듣고 고개 해보세요. 고개 끄덕끄덕. 그러면 끝난 거예요. 공부 끝. 알았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장난처럼 시험이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창성이 먼저고 정확성이 나중이라고 하는 원칙을 깨면은 교사가 정확성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유창성을 나중에 어떤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이렇게 학예 활동을 처리하게 되면 그냥 그게 정답이 되는 거입니다. 위배한 것. 에비던스는 뭐냐라고 하면은 내 단어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은 그냥 그거를 그대로 쓰시면은 채점자가 채점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은 답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유리해집니다. 자, 다시 유창성과 정확성이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유창성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유창성은 원서에서 다루어 주기도 하지만 잘 다루지 않습니다. 유창하다는 거는 뭡니까? hesitation, pause가 자주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됐죠? hesitation과 pause가 많지 않은 것. 단어와 문장 통사 구조의 사용이 hesitation과 pause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다가 멈추고 이런 것은 뭡니까? 이 사실 정의적으로 이론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자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의식적으로 언어 형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죠. 알겠죠? 따라서 fluent하다라고 하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언어 사용에 있어서 hesitation과 pause가 많이 있지 않은 형태의 언어 사용이다입니다.
문제에서 플루언 언어 사용을 골라봐라, 평가해봐라, 피드백 줘봐라 이런 것들도 심심치 않게 건들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창하다는 것은 자동화된 상태의 언어 사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unrehearsed language performance out there라고 하는 건데, out there라는 교실 환경이 아니라 실제 그 언어 사용 환경, real life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real life에서 언어 사용을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unrehearsed 연습되어진 상태의 언어 사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unrehearsed language performance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말로 유창성 중심의 언어 사용이지 정확성 중심의 언어 사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언어 형태의 정확한 문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습한 것에 그 해당 상황에서 그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연습한 것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unrehearsed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위에서 얘기했던 authentic language use가 사용되는 상황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ut there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억하세요. 페다고지컬적인 목적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타겟 랭귀지적인 실제 언어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지 페다고지컬적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facilitate lifelong language learning among the students that extend beyond classroom activity. facilitate 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졌는데 전체 문장적으로 learning among the students that extend lifelong 이라고 하는 말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지식 자체, 결과물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장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반복적인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보 처리 과정, 어떻게 내가 요지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또 인지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늦고 학습 결과물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차이점이냐? 전략입니다. 스트래티지. 따라서 여기에 학습자들이 혼자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 자율적 학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교실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략 트레이닝, 스트래티지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이 CRT의 중요한 굵직굵직한 원칙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이외에 것들도 강조되는 것들. 자, 여기 characteristic 여기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CRT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활동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구인적인 모든 요소들을 가르쳐야 된다, 다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래메리컬적인 언어 사용 정확성, 디스코스적인 원칙들 뭡니까? 언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하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요.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코이전적인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소셜 링귀스틱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으로 그 언어 사용이 적절해야 되겠습니다. 커피, give me coffee, do 이런 사용은 싸다고 절대로 언어 사용의 적절성에 있어서 뭡니까? formality라는 측면에서 위배되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르친다고 했을 때 여전히 적절한 교수 방법은 과업 기반의 수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경험, 커뮤니케이션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form과 function, 여기 form, meaning, form, function. 자, 이 부분은 학습자들이 이제 언어 사용의 목적은 meaningful pur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의미한 언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 사용이 다시 또 반복합니다. 스피치 액트를 수행하는 목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트레스는 이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언어가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What are you staring at? 질문이죠. What are you staring at? 가다가 미국에 있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이 금발인데 왜 곱슬이지? 이렇게 해서 찾아봤다라고 그냥 예입니다. 처형. 금발은 우리가 곱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금발인데 곱슬 많습니다. 꼬불꼬불 백인, 흑인처럼 꼬불꼬불하신 분도 유전자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쳐다봐서 궁금해서. 근데 What are you staring at? 했을 때 뭡니까? 짜증나, 쳐다보지 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 의무문이 담겨 있는 것은 쳐다보지 마라는 얘기지 I am staring at you 라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이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 어떤 기능을 수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기능을 어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어떤 미닝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려면은 항상 모든 티칭은 컨텍스트입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오디오 링걸 메서드입니다. 디컨텍츄얼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센텐스 위주로 문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통사적 구조에 대한 초점, 포맷만 초점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쓰일 때는 form, function, connection, form, meaning, connection, form, meaning, relations 이 말이 자주 A 박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B 박스에서는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됩니까? passage, storyline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죠? 컨텍스트에 대한 에비던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와닿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머리에 지금 정리하면서 하나씩 끄덕끄덕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fluency and accuracy 반복입니다. 자, 이런 flow라고 했는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 듣고 출력하고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fluent하다라고 하는 것은 출력에 어떤 말하는 거에만 이제 초점을 두는데 사실은 듣고 이해하는 둘 다를 얘기를 합니다. 듣는 데 있어서 유창한 이해하기, 유창한 읽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언어 형태 하나하나의 의식적인 정보 처리, 그리고 또 통제된 정보 처리가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자동화된 정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인지주의적 학습 원리에 따라서 언어 형태, 비동사, 과거형, 그 다음에 전치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가 천천히 보면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읽기의 유창성이 떨어지는 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를 중심으로 빨리 듣고 이해하고 또 빨리 읽고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창한 읽기, 유창한 리스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에 있어서 다시 인포메이션 듣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교사가 돼서 듣기 할 때 아이들은 뭘 경험합니까? 정보의 복잡성, 인지적 과부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치사, 동사, 명사, 형용사 단어들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날라왔을 때 쉽게 따라하고 이해하는 아이들은 뭡니까? 굉장히 많이 듣고 굉장히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로만 와닿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죠. 수동태가 나오고 능동태가 나오고 왔다 갔다 했을 때 그거 하나하나를 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되는 겁니다. 유창한 리스너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문제에서 인지적인 정보 처리에 있어서 교사가 이렇게 도우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문제인 겁니다. 나는 그거를 구분해내면 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에 대한 프로세싱을 고려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유창성과 정확성에 대한 측면에서 교수를 하는 증거들입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인 겁니다. 선생님이 언어 형태에 자꾸 초점을 두고 그것을 분석하게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뭡니까? 교수의 목표는 어디에 가 있다입니까? 여기에 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의사소통을 그냥 성공적으로만 하게 하는 거예요. 좀 문법적으로 좀 틀려도 계속 말을 하게 하고 특히 의사소통 전략을 써서 말을 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A박스에서 이게 중심이다, 이게 중심이다 준 것만 정한 다음에 밑에서 그냥 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의식적인 언어 형태에 대한 의식적인 학습, 문법적인
트랜스포메이셔널 엑서사이즈를 했어. 그러면은 수동태를 능동으로 바꾸고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는 이런 연습을 하면은 뭡니까? 이게 늘지 않아요. 이게 아시겠죠? 스토리텔링을 했어. 리텔 스토리 했어. 신문을 보고 내가 머리에 이해한 것을 옆에 동료에게 이렇게 신문을 리텔링 스토리 액티비티를 했어. 그것은 여기에 초점이 있을까요? 여기에 초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인지적으로, 성향적으로 FI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런 것을 잘하고 좋아합니다. 문법 수업 좋아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시키면은 세워라 내워라 꼼꼼하게 하는데 유창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빨리 서머리하게 하고 스토리 리텔하게 하는 활동이 적절한 겁니다. 유창한 읽기, 유창한 말하기,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focus on real world context, 여기 중요하죠. Students in communicative class ultimately have to use language productively and receptively. 둘 다 묶어서 여기는 interaction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언어 사용의 출력과 이해가 동시에 돼야 되는데 전제는 알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옛날에 이걸 가지고 앞에 on을 빼버리고 rehearsed라고 해서 과거에 99년도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는 지나간 아주 원론적인 형태로 출제가 됐지만은 이거는 A박스에서 이렇게 해놓고 B박스에서 에비던스로 교사가 티칭 프랙티스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문제로 둔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unrehearsed context는 어떤 상황일까요? 언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중심으로 수업하는 거는 unrehearsed context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어 사용의 통제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습니까? 교사는 통제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동사 be going to 사용하세요. 오늘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얘기할 텐데 be going to 뭘 배웠어요? be going to 다음에 원형 나왔죠? 그거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unrehearsed context, 의사소통의 뭡니까? communication experience를 처음부터 경험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맞는 컨텍스트입니다. 이 말도 productively, receptively 이렇게 나왔던 것들도 옛날에 13년도, 14년도 전부 다 기출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전부 다 이러한 의사소통 맥락에서 real world communication 하기 위해서 이 둘을 제시한 것은 인터랙션의 기회를 준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autonomy, strategic involvement 여기 보겠습니다. Students given opportunity focus on their own learning process 둘치고 their own learning process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의식을 올린다입니다. Awareness on their learning process 그들이 학습 과정에 있어서 결국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요지 파악을 할 때 보니까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내가 정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전략이라고 칭합니다.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스트래티지는 그 모든 교수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요즘 교수의 흐름에 있어서 각 교육청마다 아이들의 자율성 너무 중요합니다. 자율성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리고 고교 학점제 이런 지금 흐름에 봤을 때 지식의 결과물 자체를 중요한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정 중심의 교수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스트래티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습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학습 스타일이 다릅니다. 러닝 스타일입니다. 러닝 스타일 나중에 나올 텐데 러닝 스타일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분석적인 학습자인지 아니면은 종합적인 학습자인지 성찰적인지 충동적인지 시각적인지 아니면 몸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의 각각의 개인적인 러닝 스타일 플러스
다음에 learning and through development of appropriate strategy for production. 출력의 적절한 전략인데 이 적절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의사소통 능력을 할 수 없는 중간 언어 지식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테지 이것은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의사소통의 전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approximation, circumlocution, word coinage 이런 등등입니다. prefabricated, 패턴 등등등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언어 의사소통이 굉장히 많은 언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언어 사용을 하여서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compensation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기입형으로 뭐 전략이 어떠니 아이들이 러닝 스타일에 대한 어웨이니스를 올려서 아이들의 어떤 지식을 이제 자체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self-regulatory적인 어떤 학습이 돼야 된다,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은 ultimately goal is to promote 하면은 정답은 autonomy 됩니다. 두 단어로 됐을 때는 learner autonomy입니다. 자, 교사의 역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facilitator의 역할은 돕는 자라는 겁니다. 촉진자, 지식의 촉진자입니다. 먼저 학습자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한 다음에 촉진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 촉진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아이들이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뒤쪽에 있는 말은 행동주의가 실천하는 학습 원리입니다. 내가 다 하니까 너네들은 내가 전달하는 지식, 내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통제자의 역할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의미를 표현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 쓰일 때서는 뭡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촉진자, 영어로 시작, facilitator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facilitator는 empathetic coach who value the best interest in students' linguistic development. 발달 단계를 고려한 코치를 하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뭐라는 얘기죠? 발달 단계에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여러분 질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아이가 영어를 잘하고 저 아이가 영어 못하는데 저 아이에게 어떻게 돕고 저 아이에게 맞는 도움, 저 아이에게 맞는 도움, 이 아이에게 맞는 도움, fine-tuned scaffolding을 어떻게 하냐는 거입니까? 말을 붙여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촉진자 역할은 사회구성주의 이론인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학습의 실천입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말을 붙여서 뭡니까? 언어를 상의해봐야 되겠죠. 인터랙션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각자의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금방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뭡니까? 도움이 다릅니다. 스캐폴딩이 각각 다른 스캐폴딩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어려움을 뭡니까? 걷어내주는 거죠. 그 역할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facilitator다라고 하는 기입형 후보 조심하시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도움 주는 모든 도움은 사회구성주의 이론에 근간을 했을 때는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상기합니다. 학생의 역할, participants in their own learning process. 첫째, 능동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략을 사용하는지 못하는지를 사실은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들, A박스에 나올 만한 것들 나오네요. learner-centered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의미, 주목, meaning과 언어에 대한 통제권이 학습자에 있습니다. 이거를 교사가 가져가 버리면은 이거를 티처 센터드라고 합니다. 이 말해, 이 언어 써라고 하는 게 오디오 링걸 메서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미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말해라고 하는데 언어에만 초점이 있는 건데 I am a boy. 나는 여자야. 근데
갑자기 그 말을 I'm a boy, I'm a father, I have two daughters. 자매 없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할 필요 없는데 선생님이 모든 언어 사용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죠. 다음 cooperative, collaborative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cooperative, collaborative는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 이 둘을 봤을 때는 모든 CLT의 수업은 pair work나 그룹 워크 형태로 진행이 되는 형태이다 입니다. 그룹 워크를 그리고 또 페어 워크로 하는 것은 코오퍼레이티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코오퍼레이티브는 각자의 모든 학습자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코오퍼레이티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직소가 대표적인 겁니다. 컬래버티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스튜던트 롤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협업을 통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피어 스캐폴딩을 하는 서로 반드시 나보다 숙련된 학습자가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의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형태의 학습 상황이 실천되기 때문에 컬래버티브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 이 세 개를 합치면 하나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인터랙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 개를 합치면 결국 문제에서 건드리게 되는 것은 인터랙션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인터랙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활동으로 제시했을 때 직소는 뭡니까? 여기에 다 만족을 시키죠. 직소가 여러분이 보시면은 러너 센터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달해야 되는 정보를 내가 의미를 판단했고 내가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convey information,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언어 모든 형태의 통사와 품사와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그리고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책무성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의사소통의 단절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도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컬래버티브적인, 코오퍼레이티브적인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실천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패턴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위배되는 거입니다. 키워드 뭐라고요? 인터랙션이라는 거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